중요한 거는 뭐냐? 서로 존중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다. 그래서 뭐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글쓰기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후니까 글쓰기는 똥누기다. 제가 늘 주장해왔던 게 이겁니다. 글쓰기는 똥누기와 같다. 똥 누듯이 글 써라. 이랬습니다. 애들한테. 똥 누듯이 글 쓰라는 얘기가 뭐냐. 야들아, 너가 똥 누를 때 기교 부리면서 노는 사람 상대로 봐. 기교 부리나. 물론 글에는 기교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보통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교 부리지 않는다. 똥 누놓고 내 그 굴제 자랑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똥을 누르려면은 아무 거침없이 시원하게 저거 집에서 그냥 마음 놓고 글을 써야 된다. 거침없이 써라. 글쓰기는 똥누기와 같다. 제일 글이 안 될 때가 언제냐? 똥을 누를 때 불안해서 못 누를 때가 언제냐? 공중변소 문고리 떨어졌을 때다. 그 문고리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이러면 글 못 써줘. 언제 열지 알 수가 있나? 글 쓸 때 그런 마음으로 쓰면은 글이 안 된다. 누가 볼까? 누가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글쓰기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은 요겁니다. 우리가 막 학교로 한정 지었을 때 이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이었어야만이 글쓰기가 이루어집니다. 너 글 언제 낼 거야? 너 이게 글이라고 썼어? 물론 이러는 선생은 없겠죠. 그런데 그 아이와 내가 가슴이 서로 확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글이 됩니다. 무엇든지 내한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경공이라고 하는 경남공고 아이들하고는 가정방문을 한 2회 동안 내가 맡은 반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정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돼요. 그런데 경공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 그 진짜로 막 나가는 아이들 하고 같이 4명, 5명 모아가지고 3월 내내 4월 중순까지 날마다 저그 집에 이렇게 가봅니다. 한 4명, 5명 모여가지고 학교 앞 중국집에서 시작을 하죠. 가정방문. 밥을 무야 갈 거 아닙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자. 먹고 내가 빼갈도 하나 시키고 먹고 싶나? 이러면 예 이러면 먹으라 이러면 한 잔 먹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한 잔에 가는 친구도 있더라마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집에 가봅니다. 집에는 아무도 집에 어른이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 공장에 다녀요. 다음 날쯤 되면은 짜장면 집에 내가 질려가지고 못 갑니다. 오늘은 돼지갈비 먹자면 아들이 막 좋아갖고 막 우와 선생님 돼지갈비 계속 가정방문 합시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먹고 오면 그 다음 날은 막 애들은 가정방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제 뭐 묻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야 어제 너 돼지갈비 묻다며.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골통들만 딱 모아가지고 갈 때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먹자.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자 마. 그래가 저 동네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사고 계란 한 판 사고 소주병을 한 병 이래서 듭니다. 걸마가 옆에 와서 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너희 믿어. 자, 여기서 서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 선생님, 사람이 넷인데 이 한 병가 되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각일병으로 하자. 이래가 이제 들고 저기 집에 갑니다. 왜? 이 아들은 가정방문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술을 한잔 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리 가가지고 한잔 하면서 저기 집 냉장고 거들내면서 그러면은 저거 어머니가 오셔서 욕을 할 것 같지요. 해운대에서는 아마 파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엄마가 같이 앉아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수고하신다고. 이 아들 안 그래도 막 어제도 술 먹고 들어와가 막. 그런 아이들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수업 준비물을 이야기할 때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마음 놓고 말하는 것, 열린 마음, 마음 놓고 말하기, 이 세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하죠. 야들아, 첫 시간에 책 표지 안에다가 수업 준비물 써봐라. 수업 준비물 이러면 수업 준비물 일 뭐고 공책 그거는 뭐 그냥 연습장 그냥 째면 연필 혈서 쓰면 되잖아. 중요한 거는 뭐냐? 서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다. 그래서 뭐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글쓰기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이 글을 이렇게 다 써냈습니까? 라고 묻는 분에게 교실이 믿음과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글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이게 삶입니다. 이게 삶이라. 우리의 삶이 그래 돼야 됩니다. 글 가지고 놀기. 글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내 책에 제일 처음에 쓴 게 이겁니다. 시 외우기. 아이들 보고 수행평가를 할 때 시를 한 편씩 외우는 거로 하자. 아이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건 뭐 할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다른 건 말래. 썰래? 이거 선생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럼 쓰지 말고 뭐 시가 어떤 시라도 좋으니까 한 편씩만 외워라. 도서관에 가면 시집 많다. 그럼 그거를 한 편 외워라. 그것만 외우면은 뿔을 준다. 진짜 너네 주면 될까? 이거 내가 하는데 뭐. 그런데도 진짜로 한 명도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는 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수업 시간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들을 제가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걸 외우잖아요. 진달래꽃이 제일 처음 나오거든. 늘 진달래꽃 외웁니다. 진달래 안 돼. 진달래가 뭐 안 따져.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지를 못해. 그 전에 다 쓰러집니다. 그때 어떤 놈이 딱 나와가지고 히트를 칩니다. 선생님, 아무거나 외워도 되죠? 된지. 내가 어떤 시라도 좋다 했잖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맞습니까? 에이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했는데 전부 다 다시 하겠대. 좋다, 다시 해라. 전부 나와가지고 뭐 연탄자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그래 내가 안 한다 앉아나. 연탄자 다 깨졌다. 다른 거 해라. 안 그러면은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읽어봐라. 그냥 글자만 따르르 외워가지고 그게 시 외우는 거 아니다. 그때 한 놈이 나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개. 니는 내가 또 A. 감정을 제일 많이 잘 살렸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A를 받을 수 있다. 전부 다 A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를 외워라. 시, 짧은 시 많다. 프랑스 시 중에 뱀이라는 시는 5자다. 너무 길다. 넉자네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 그래. 이거 내가 그냥 시집 다 찾아서 외운 거 아니다. 짧은 시 찾기 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만 치면 다 나온다. 그러면서 시들을 저가 찾게 합니다. 조금씩 가까워지죠. 작지 얼굴 그리기. 우리가 그리는 학교 이거는 책에 다 있으니까 사보세요. 그 다음에 조카의 기운 말. 왜 우리 그 아이들이 하는 그 기상천외의 말 있죠. 이런 것도 기록을 해둔 겁니다. 쓸 게 없다 했을 때 눈 뜨고부터 집 나설 때까지 시간을 짧게 줍니다. 눈 뜨고부터 집 나설 때까지 지가 했던 행동들을 자세하게 써봐라. 그럼 일어나는데 거의 한 페이지 나옵니다. 오른쪽 눈이 먼저 떨어지고 왼쪽 눈이 안 떨어져가지고 힘을 줘서 떼내고 뭐 눈곱 갖고 장난치고 뭐 하고 막 온갖 게 다 나와요. 그거는 글로서의 가치보다도 글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야 재밌거든요. 세상에 재미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재미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 그 장면을 말로서 살려내라,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거기 보면은 학급야사 보면은 아이들 보고 글 가지고 놀기니까 놀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행동을 묘사하고 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선생님. 학급야사 우리만 아는 우리들 이야기 2000년 3월 19일 4교시 영어 A 시간. 선생님과 아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는 미국에 관한 것.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답게 미국을 옹호하며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우리는 선생님을 야러가며 미국을 욕함. 3월 22일 황사가 심한 날, 체육 시간에 혼자 마스크를 쓰고 나온 도균이 배신자 취급당함. 4월 4일 2교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국어 시간에 반장 재철이가 더 잘하자는 의미로 떡과 우유를 돌렸다. 재철이의 함께 가자라는 외침과 함께 우유로 건배를 하고 떡을 맛있게 먹었다. 다른 반은 주로 햄버거와 콜라를 돌리지만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 하여 떡으로 바꾸긴 했는데 글쎄 맛은 아무래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학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래 쭉 씁니다. 쓰면은요, 5월 28일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5월 28일 보면 7교시 자습
오태가 가지고 오는 물총 때문에 물총 붐이 일어났다. 그래서 연곤이 지금 문방구 하는데 물총 1,000원짜리 살 사람 명단을 들고 다녔지만 몇 명이나 살지 의문이다. 5월 30일 생각보다 물총이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거 우리만 알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래 나오죠. 제일 가관이 이겁니다. 6월 9일 거 1교시 가정회의 시간 혈족과 결혼된다고 하니 사이코가 엄마랑 결혼해도 되겠네. 현덕이. 그럼 아빠가 가만히 있겠나? 이런 게 그리 안 된다고 싶지만은 이것을 누가 이제 오늘 기록 이래가지고 나와서 읽으면은 선생님 내일은 내가 기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하면은 어느 한 친구를 스토커처럼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뭐 누구는 오늘 2교시에 잤다. 10분 만에 뭐 맞고 또 잤다. 뭐 이런 거 뭐 다 나와요. 누구든지 쓸 수 있죠. 이런 것을 쓰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내가 요거는 읽겠습니다. 글 첫머리를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라. 하고 싶었던 말부터 내뱉어라. 내뱉어 놓고 글 첫머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뱉어 놓고 나중에 이 첫머리가 요게 나오면은 요것이 나오게 된 까닭을 앞에 써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것을 쓴다든지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선 자기가 가장 쓰고 싶은 것, 가슴에서 끓어 넘치는 것부터 먼저 써라. 그리고 난 뒤 남이 읽었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나 싶겠거든 앞뒤에 그 사정을 덧붙이면 된다. 내가 우리 반 아이들 글을 앞 문장, 첫 문장 이래 한번 뽑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죽어요? 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근데 아이가 한 말입니다. 저 조카가. 그 한 말인데 뭐 왜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그럼 읽어보고 싶죠, 이거는. 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난 내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살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곳에 어머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느 데인가 모르겠는데 그곳에 어머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는 그걸 말할 수가 없죠. 그곳에 어머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밖에서 만날 때마다 양지탕을 시켜 먹곤 한다. 왜 밖에서 만났지? 양지탕을 한 술 두 술 떠먹다 보면 금세 그릇이 비워진다. 하지만 배가 부르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요 내 책에 본문이 있을 겁니다.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쓸 때는 지금 보는 듯이 써라.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행동, 대사, 표정을 잘 잡아 그리듯이 써라. 대사를 쓸 때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입으로 한번 중얼거려 보고 생생하게 살려 써라. 그 사람이 한 말, 여러분들요, 오늘 어머니나 남편이나 누구나 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난 뒤에 한 10분 있다가 기록을 해보면은 남편의 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뭐라 했지? 밥 먹었냐 하고 묻기는 물었는데 밥 먹었어? 이랬는지 밥 먹었나? 이랬는지 잘 몰라요. 그거를 살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투리도 살려 써야 된다. 행동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혼자 그 행동을 흉내내어 보아라. 그러면 더 생생하게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뜻도 잘 모르는 추상어 가지고 자기도 모를 문장을 늘어놓는 어르신인 듯 하지 마라. 그런데 아이들이요,
글을 쓸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기에는 글을 아주 멋스럽게 쓰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말을 꾸며 쓰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도 테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잘못 추상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문장을 넣어놓지 마라 이래 말은 했는데 글을 그렇게 써오면 허용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는 지 멋을 부려야 되거든요. 영어도 섞어 쓰고 싶고 어려운 한자말도 쓰고 싶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여고 신문사에서 신문부 아이들이 원고를 청탁했어요. 내가 그거를 갖고 글로 써놓고 전부 낱말을 사전 찾아가 한문으로 다 바꿨어요. 한자 어려운 거 막 베껴 써가지고 그래가 원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꾸면서 이렇게 글자도 뭐 모르는 것 같이 모르는 사람이 베껴 쓴 그 글씨 같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문장을 길게 이어가지 마라. 주술관계가 뒤엉켜 무슨 말인지 모르기 십상이다. 되도록이면 짧게 끊어 써라. 요거는 진짜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들 꿀팁입니다. 다 쓴 뒤에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보시라. 다 쓴 뒤에요. 남의 거라 생각하고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 거라 생각하면은 자기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는데 남의 거라 생각하고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주술관계가 맞지 않은 것을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말이 이상하네, 떨그덕 걸리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시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는 글쓰기 목적은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글쓰기 준비할 것은 열린 마음, 존중, 경청입니다. 존중을 하면은 귀 기울이게 되죠.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글쓰기 방법은 똥눈 씻어라. 글쓰기 태도는 일하듯입니다.